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장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저희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13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인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인구수는 69,465명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70,354명 대비 889명이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1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인구 변동 현황을 분석해보면 주요 증가 요인은 출생 209명, 전입 2,081명 등 2,290명이었고 주요 감소 요인은 사망 513명, 전출 2,670명 등 3,1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2쪽입니다.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전입 장려 지원의 2종이고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인구 지키기 시책을 실과서별 읍면별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 및 주거 정착을 위해 결혼 장려금, 전입세대 축하금,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대출 이자 등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신규 시책 사업인 사회초년생 정착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여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기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소 이전 유도 및 주민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전입세대 축하금 지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청년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청년 디딤돌 통장 사업의 5종이고 사업비는 15억 9,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해남 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청년 카페는 부지 매입 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청년 먹거리 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 사업이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사 영역을 완료하였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남형 청년 주거비는 1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카페를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청년 먹거리 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과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20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2개 사업 1,295명이고 사업비는 98억 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116명, 전남형 청년 취업 지원 63명 등 179명에게 청년 정착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하였고 13명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및 특수고용 근로자 157명에게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을 하였고 256명의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 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지원 사업 600명의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푸드 창업 지원, 조선업 인식 개선 사업,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지원 등 50명의 공모사업 일자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20 해남 잡잡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참여 인원은 500여 명이고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4월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8월에 해남 고용센터 일자리 수행기관 등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9월에는 구인기업 신규 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행사 실행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하고 11월에는 본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178명이고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초음파 기형아 예방 검진,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부 영양 지원 등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 예비부 40명을 대상으로 임신 준비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나머지 4가지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3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까지 인력 채용, 물품 구입, 기초교육 등 제반 준비 과정을 마치고 8월부터 12월까지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아가정 206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산모 출산과 아이 건강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469명이고 사업비는 33억 8,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및 감면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 아기사랑 택배 사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이용자는 23명이었고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02명이었으며 이중 감염자는 59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 출산, 아이 건강 지원 8가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205명이고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를 21명에게 2,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인 땅끝 아빠 캠프를 40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조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육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땅끝 가족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 1원 구 공공도서관 부지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140억 1,700만 원입니다. 센터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 놀이터, 주거지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설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에는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12월에는 건축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양성이 살기 좋은 해남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2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과 해남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의료비 지원 등 여성 권익 보호 사업, 그리고 양성평등 구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연계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촉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3억 9천6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해 한부모 아동 양육비 및 자녀 교육비 지원, 아이 돌봄 지원, 프리마켓 지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및 학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저기 정착을 위해 행복 장려금과 국적 취등 비용, 그리고 자녀 분유를 지원하였으며 이 밖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원과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가정 육성과 1가정 양립을 위해 6억 8천8백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국제시민교육과 다문화 가족 공감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통합과 정보 교류장에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이 넷째 자녀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학기 학자금 지원은 50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7,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542명이고 사업비는 139억 9,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873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4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개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 19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47명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험료 지원과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 100종 37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은 146명이 등록하였고 471에 942점을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 5가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도시민 대상 농촌 유치 지원 활동입니다.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농 길라잡이 전문 인력 11명을 육성 운영하였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광주 송정역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기농기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민 4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기농인의 집은 5세대가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도시민이 우리 일꾼으로 기농기촌을 하도록 방송, 박람회,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기농기촌 융합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고 기농인의 집과 영농체험장을 확대 운영하며 기농기촌 홈페이지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 64쪽입니다. 기농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기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외 6종이고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농 창업 종자 상품권, 기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기농정착 소득 기반 조성 등 기농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고 융자 지원금인 기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비를 1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세 종류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기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비 35억 원, 기농산어촌 오일마당 조성사업비 500만 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1,000만 원 등 35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농촌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농촌생활방식, 농지 및 주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체류시설, 교육시설, 영농시설, 농기계 및 자재보관소 등 공용시설을 건립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자심사, 예산 편성,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 일정에 맞춰 착실히 추진하여 2021년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농인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7가지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인구정책과 직원들은 호연일체가 되어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와 창의와 열정의 정신으로 출산을 증대를 위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청년이 해남에 머물고 청년이 해남으로 돌아오는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정책, 그리고 도시 은퇴자와 베이비 부모를 우리 해남으로 불러들이는 귀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는 등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 가속안 금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남군에서 작년이었던가요? 이게 차별금지 조례인가요? 인권 조례인가요? 이 조례를 한번 좀 제정을 하려다가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안 됐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남군은 그 조례에 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잘 안 고쳐져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60페이지 보면 제목이 양성이 살기 좋은 해남 만들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조례는 인권조례, 인권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놓고 보면 이 제목부터가 벌써 차별이 존재하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은 그 불평등한다는 걸 전제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뭔가 다양함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회가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걸맞는 그에 따르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만들어지는 시대적 요구로 놓고 봤을 때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이 제목이요. 몇 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인구정책과가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지자체 정책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인구 유치 전략에 걸맞게 가고 있는 것도 현실적 문제인 것 같고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부서이기도 한데 이 부서를 지금 우리가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대가 급격히 지금 변화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정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르는 고민이 여러 가지실 건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해남군에서 어떤 시책을 통해서 유치 효과나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지고 좀 조언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해남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출산 정책에서 뭔가 육아 보육 정책으로 교육 정책으로 이전에 가야 된다라고. 몇 년째 일이시죠 출산율이? 6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7년째인가요? 7년째. 7년째 일이시죠. 그러면 7년 전에 1위 했던 출산율 1위 했던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입학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여기 지역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장 과정 곳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했어야 하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행복했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 지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 혜택이 좋으니까 낳고 또 다른 지역 떠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 길 방법 이게 또 정책의 전환이 일부 좀 필요해 보인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굉장히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조그만 것 하나하나까지 실은 굉장히 세심하게 돌아봐 주시고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경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인구가 1년 만에 거의 800명 내지 900명씩 감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감소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진단을 물론 하셨겠죠. 출생보다 사망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전출이 많은 이유는 뭐입니까? 그 전출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670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요인으로 946명, 가족 요인으로 780명, 주택 398명, 교육 233명, 교통 105명, 건강 30명, 기타 178명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직업적인 요인으로 감소가 돼요. 직업적인 그렇죠. 요인이 가장 큽니다. 예. 지금 청년 일자리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인구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때문에 떠난단 말이에요. 그다음 교육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일단 우리 지역에 머물고요. 또 청년들이 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 청년들이 여기에 살면서 또 출산도 늘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끝이는 지금 행정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노력은 많이 다 하고 같은 있습니다. 공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왜 노력을 많이 하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진짜 실천 가능한 대책,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농기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최근에
전국에서 가장 기농 기춘 실적이 높은 곳이 고흥이다 하고 지금 예, 저도 얘기 묻었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예. 한번 벤치마킹 하셔봤어요? 아직은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저 벤치마킹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물론 배워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군에 직접 분명히 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거기에 따른 자료랄지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봐가지고 꼭 따라서 하란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 실적에 맞게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구지 시책 발굴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28개 부서 29건이 지금 시책이 발굴이 됐네요. 예,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중에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 반드시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주민참여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년 관련해서요. 지금 청년 카페를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예, 이것과 연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전통 시장하고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청년 카페만 만들어서 거기다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일 시장까지 연결하는 청년 중심 문화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그러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뭐 공유 뭐 부엌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죠. 예, 그 외에도 창업 플랫폼 같은 거 했을 때 지역 배달 앱을 만들어서 같이 군과 협력을 해서 청년들은 이제 빠르니까 배달 사업 예, 물론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모든 서비스업이 배달로 지금 배달 문화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 축제 관련해 지금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보이기는 푸드트럭 합니다만은 우리 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남 축제 때랑 보면은 우리 푸드트럭이 보였는데 다른 데서 왔는가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그 관심이 있어요. 푸드트럭 같은 예, 거. 지금 매 일자리 후반기에도 일자리 추진을 좀 600명을 대상으로 좀 할 계획인데요. 예,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도 많이 지금 못 했잖아요. 예, 예. 그분들에 대한 그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제가 답변을 좀 우리 실무팀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총장,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 그러십시오. 예. 담당 팀장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민 의원님? 네네. 예. 그러면 담당 팀장께서는 우측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일자리 창출팀장 정현경입니다. 그 저희들이 상반기 때 그 일자리 부분이 당초에 목표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가지고 상반기 실적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80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배로 했어요. 400명이 계획인데 800명이 제공이 됐어요. 예,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죠? 연 인원이 800명이었습니까? 예. 청년 일자리로 중심으로 이제 40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네.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당시 이후에 예산 성립이 돼가지고 상반기 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 성립이 추가로 계속 됐었나요? 800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실적 보험에 실적이 빠져 있어요? 실적이 800명이 지금 안 나오죠? 나옵니까? 일단 예, 실적은 알았습니다. 표기가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일단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네. 과장님, 예, 지금 2029 해남 집잡 페스티벌을 함에 예. 있어서 예. 금년 상반기에 개최 준비를 했는데 예, 그 취업 상담을 지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취업 상담을 4월 중에 했다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코로나19 그 전파 이제 뭡니까? 그 확산 금지를 위해서 예. 하반기로 연기를 드렸습니다. 하반기로요? 예, 나는 상하반기가 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일에 하는 걸로 돼 그게 있습니다. 실제가 20년 4월 중에 했다고 지금 보이는데 개최 준비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 하나요? 예, 취업 상담을 하면 반드시 취업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은요. 61쪽이요? 네. 예. 이제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지금 하고 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바뀌어가지고 지금 4자녀로 바뀌었죠. 4자녀였는데 3자녀 이상 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넷째 자녀에서 이제 셋째 셋째. 자녀로 확대를 지금 이제 그 보건복지부 예. 사회보장협의를 7월 10일 날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요. 조례 개정이 이제 마치면 10월 정도에 2학기 학자금 1인당 150만 원, 50명 해서 7,500만 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조례 개정을 마치고요. 지원하게 조례 되면 개정해놓으면은 예, 여기 해당된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예, 반드시 홍보가 돼서 예, 누락되는 분이 안 나야 되겠죠. 예, 50명이기 때문에 하여튼 파악이 다 챙겨가지고요. 돼 있습니까? 예, 50명으로 이제 세 계산하고 자녀 있습니다. 이상 가정 중에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인구 정책 차원에서 지금 기농 기촌들 예,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촌인들에게도 지금 기농 하신 분들, 기여하신 분들이 주로 그쪽으로 지금 정책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촌에서 사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고민을 준다는 해보겠습니다. 것은 뭐이죠? 어떤 관심을 줘야 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일자리라도 같이 이렇게 창출하는 만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오신다든가 좀 고령층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은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고향이니까 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곁들여서 한다면은 교통도 줘야 될 거예요. 교통 인프라도 잘 해줘야 되고 또 단독집이라 해서 뭡니까 가로등 같은 거 단독 이렇게 사실 때 예, 또 수도, 전기 그런 분야도 좀 관심 있게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빈집 관련해 가지고요. 예,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시골에 가면 옛날에 종갓집 같은 게 그냥 좋은 집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빈집으로. 예, 그러죠. 예. 그런 집 활용할 계획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단 그 집 주인, 네. 집 주인이 이제 뭐 판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집 주인을 설득해가지고 종갓집이라든지 그 좀 좋은 집들은 우리 기촌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주로 파시려고는 안 할 거예요. 예. 그러죠. 예, 그런데 또 오신 분들은 살라고 하거든요. 임대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장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일부라도 해서 그분들이 빈집이 1년이면은 집이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자녀들이나 그분들 연결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빈 집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민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사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인구 정책과에서 해남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모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그 22개 실과소 전 부서에서 그 같이 노력을 해야만이 성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인구 정책과에서 각 실과소에 예. 해남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실행해 주십시오. 내지는 뭐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상반기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별로 인구 지키기 시책 발굴 계획 및 수립을 했고요. 그 제출을 받아서 28개 부서 29건을 제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그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구 정책과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어떤 저는 실행 부서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컨트롤 타워가 좀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향 파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해남군 전체의 어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대안 마련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중에 청년들이 많이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해남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저는 인구 정책과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청년들이 돌아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 가능한 한 좀 실과소에 그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기농산 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곡 둔주포에 그 주거형 기농인들을 위한 주거지를 조성하려고 그러죠. 이 사업이 어찌 보면은 그 기농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습하고 교육하고 또 각 그 자기가 들어가서 살 곳들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교육이라든가 실습의 역할들을 여기에서 다 같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숙박 시설, 교육 시설, 영농 시설, 공영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농 기술, 농촌 생활 방식, 농지 주택 정보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뭐냐면은 우리 군에 그만큼 어떤 정책에 대한 그 부서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위에 비스란에 신한력 플러스 사업으로 그 이와 유사한 주거지는 없지만 그 기농인들을 위한 교육 실습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비스란의 그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기농인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그런 체험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계곡에서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실제로 둔주표에는 주거지 형태만, 주거 문화 형태만 갖추고 교육 실습은 비스란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좀 공유를 해서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한번 협의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